국군이 펼쳐낸 지연전을 통해 오산 중미령에는 미 24사단의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가 처음 도입된다.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는 바주카와 포병을 통해 북한군 전차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전차 4대를 격파하는 데 그치게 되고 결국 북한군 전차가 후방을 휘젓게 되자 전면 패주하게 된다. 한편 국군은 백선엽의 1사단과 임부택의 6사단 7연대를 투입해 지연전을 펼치고자 하고 이들은 충북 음성 동락리에서 북한군을 마주하게 되는데 한강에서 금강까지 6.25 전쟁 조기 지연전 3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북한군 15사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군 15사단이 춘천에서 국군한테 큰 피해를 봤었잖아요. 어떻게 전투가 벌어지나요? 지금 48년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공부대가 48년대면 굉장히 전투력이 보강이 돼서 6사단에게 피해를 입었어도 보강이 돼가지고 굉장히 막강했던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데 무국내 일대에서 조우전을 벌이고 나서 이제 동락리 일대로 국군 제6사단 7연대 3대대 이남호 소령이 지휘하던 부대가 있었어요. 이 부대가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전에요. 북한군 정찰대와 만나서 1년의 조우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7월 6일 아침 08시에 차량으로 동락리에서 갑자기 6사단 7연대 3대대가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성 북쪽 6km 지점인 견학리까지 차량을 타고 가요. 대대 전체가 부르릉 하고 가니까 뭐 적들은 잘 들렸겠죠. 네. 가는데 산을 보면 산이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으면 꼭 산그늘이 지는 곳이 있어요. 있죠. 이 견학리의 산그늘이 지는 곳에서 차들이 멈추더니 국군 병사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3대대 장병들은 다시 은밀하게 산 쪽으로 기동을 해서 원래 진지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난민들이 볼 때는 국군들은 다 철수한 걸로 알 거 아니에요. 북한군들은 내려오다가 결국 첩보 누구한테 얻겠어요? 피난민들한테. 그렇죠. 피난민한테 물어보니까 국군 다 철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 한 개 연대 병력이 굉장히 안심하고 아무런 경계나 방비도 없이 동락초등학교를 점령한 상태에서 밥 지어 먹고 수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락초등학교를 북한군이 점령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여교사 김재용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국군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다 도망쳤다고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잠깐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4km를 그 길도 없는 산길을 헤치고 와서 국군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군을 만나서 6사단 그 2대대 장병들을 만나서 북한군이 지금 동락초등학교에 수경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2대대장 김정수 소령이 644고지로 이동을 해서 보니까 일개 연대 병력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병은 1,000명 이상, 10문 이상의 야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수십 대의 차량이 있어요. 근데 이 김종수 대령이 지휘하는 대대는 300명, 기관총 한정, 81mm 박격포 한 문이 전부예요. 일개 중대 화력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중대장들이 지금 당장 공격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그 공격을 결정을 하고 명령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은 쉬워 보이는데 이동을 하려면 5중대와 6중대가 개활지와 도로를 건너가야 돼요. 북한군한테 보이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방심했나 봐요, 북한군이. 못 봅니다. 개활지로 그냥 오는데. 네, 그냥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갔죠. 사실 그때 6사단이 일단 전투를 해본 부대고 패주하는 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이런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저게 개활지 도로 건너가는데 겁먹은 애 있으면 분명히 깡통 소리 내게 돼 있어요. 싸워봤고 이겨봤기 때문에 저걸 한 거죠. 북한군이 방심한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지나가요? 포복하고 그래서 간 거예요. 아우, 살 떨려. 교대 전진으로 하거든요. 저런 네. 것들을 돌파할 때는 네. 한 개 소대가 먼저 전송적으로 뛰어가가지고 반대편을 점령하고 있으면은 뒤에 있는 소대가 또 전송적으로 뛰어가 전진하고 그게 안 보이나? 그게 안 걸린 게 천호신조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200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들이에요. 그 명령하다 받는 고지들이. 그러니까 국군 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이 경계 태세를 안 갖추지 하고. 않았던 거죠.
밥 지어 먹고 있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누가 경계를 하겠어요. 제대로 된 군대였으면 그 둘러싸고 있는 그 고지군에 경계 초소를 배치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군도 형편없었던 거죠. 네, 네. 반증하네요. 그러고 나서 17시에 이제 한창 배급받아서 밥 먹고 있던 북한군들에게 대대적인 기습 사격이 가해집니다. 난리가 난 거죠. 북한군이 전체가 혼란에 빠져서 막 총 맞아 죽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북한군 포병들은 훈련받은 대로 아군을 향해서 야프로 조준하기 시작합니다. 그 10문이나 되는 야프로 조준하고 포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81mm 박격포 한 문 있다고 한 게 포판이 안 와가지고 방열을 못한 거예요. 그때 이 박격포 부사수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포판을 들고 와서 간신히 박격포를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냥대도 없고 관측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눈대중으로 대대장이 300m쯤 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소대장과 포반장이 팔로 박격포를 조준해가지고 팔에 일단 얹혀놓고 이렇게 조준해서 쐈어요. 북한군이 쏘기 직전에 우리가 먼저 쐈어요. 그 제1발이 운 좋게도 북한군 포진지 한가운데 떨어집니다. 진짜 이거 신이 도왔네. 진짜. 네. 빵 터지고 나서 북한군 포병들이 아수라장이 되고 나서 2탄, 3탄이 그 옆에 있던 탄약고에 명중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전장 수색을 하고 패잔병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적사살 1,000명, 다 잡았네. 포로 97명. 근데 그 중에는 북한군 연대 군수참모인 소자도 있었고 중대장 포함해서 6명의 간부가 사로잡혔고요. 30명 정도가 도주했는데 그 30명이 하필이면 도주한 방향이 아까 우리 3대대 장병들 은밀히 매복했다고 했잖아요. 네, 상큰을. 그쪽으로 도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또 잡혔어요. 다 잡혀서 포로 5명 빼고 전멸합니다. 그래서 북한군 제15사단 48년대는 이 한 번의 전투로 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총성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북한군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한 개 대대 병력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3대대 매복 지역을 모르고 갔다가 3대대 매복에 걸려서 그 북한군들도 119의 시신을 남겨놓고 격퇴당합니다. 이게 동랑리 전투입니다. 국군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서쪽에서는 미군이 지연전을 펼치고 있었죠. 24사단이 이제 참전하면서 딘 소장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됩니다. 근데 급하니까 일단 사단장이 미군 사령관이 된 거죠. 근데 딘 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호탕하고 맹장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되게 억척스럽고. 근데 키도 180, 지금은 큰 키가 아닌데 그때는 185 크고 머리도 스포츠로 딱 깎고 다니고 그 백설 장군 나간 비행기를 같이 탔는데 갑자기 에어포켓 걸려갖고 막 흔들흔들 하는데 아주 뭐 태평하고 좀 약간 이런 상남자 스타일. 그러니까 싸울 때도 일단 막어예요. 그래서 지도 보고 안성 평택 라인에서 적을 저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던 게 병력이 없잖아요. 거기가 제일 좁아요, 우리 허리. 그리고 안성 평택이 그렇게 사실 지형이 그렇게 방어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기 하천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럭저럭 뭐 언덕도 있고 하긴 뭐 우리나라 땅에 언덕 없고 하천 없는 데가 몇 군데 쌀농자 잘 되는 데로 몇 군데 제외하면 네. 하여간 뭐 그러니까 거기 뭐 그럭저럭 막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평야 지역이에요. 요게 평택 전투 벌어진 데가 어디냐면 지금 그 평택 IC 있는 데인데 네. 정말 그 지역은 좀 평평해요. 네, 진짜 평평해 거기. 네. 근데 그 라인에서 하천 하나 있고 언덕이 있으니까 그래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라. 근데 이 딘 소장이 세가지고 자관 막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미군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대 예하에 2개 대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34연대장이 3대대에서 리마 중대를 이제 연대 예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성안에다가. 그런데 연대의 전투 준비가 많이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 자체가 사실 2달 전에 이 34연대장이 몰래 있던 사람이 보직 해임되고 나서 부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하 부대 장악 자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에이어스 중령 1대 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연대장이 이 대대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에이어스 중령은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독일에서까지 종전 때까지 싸우고 훈장도 받았던 양령을 보니까 되게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네. 그때까지는 스미스 대대가 깨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보고도 안 들어왔고. 근데 하필이면 이 딘 소장이 왔다가 결국은 대전으로 가서 주한미군 사령관이니까 전체 전선을 관장해야 되잖아요. 대전으로 이동했어요. 이동한 사이에 스미스 대대 패잔병과 그 포병 대대장이 와서 북한군이 이렇게 세다, 우리 깨졌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바스 장군이라는 포병 사령관이 있었어요. 부사단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걸 들은 거죠. 근데 사단장은 지금 깨진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바스 장군이 그걸 듣고 박사님 말씀처럼 그럼 이건 고립이야. 여기서 싸우면 안 돼. 접촉만 유지하고 천안으로 퇴각해서 천안에서 결전을 해. 아, 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러브리스 대령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포병사령관의 명령을 내가 들어야 되나? 사단장 지침이 아니잖아요. 네.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다. 그냥 바스 장군 말대로 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를 지금 대대장한테 내린 거죠. 네. 에이어스 대대장은 그 지침을 듣고 네. 연대장님 지시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천안으로 빠져요? 빠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단장은 절대 지켜라고 명령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그럼 상황인 약간 거예요. 전달들이 좀 약간 어긋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빠져가 아니라 전투는 하되 불리하면 유연하게 빨리 빠져라고 딘 소장은 결사적으로 막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월 5일에 이 대전차 공격조가 적전차 한 대와 접촉을 해서 교전을 벌였지만 명중시켰는데 역시나 격파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대장은 국군, 우리 한국군의 육군본부에 요청을 해요. 교량 폭파주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다리들을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전차 못 넘어오게. 네. 네. 7월 6일 새벽 04시에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북한군 제4사단이 국도를 따라 남하를 했거든요. 두 개 연대가 13대 전차를 앞세우고 왔는데 교량 끊어져 있잖아요. 뭔가 수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차병이 내려서 교량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전차가 멈서자마자 쏴! 하고 명령해가지고 포격이 집중 포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전차가 이제 바로 전차포로 반격을 하면서 상계에서 개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북한군 보병들도 그대로 퍼져가지고 진지들을 둘러싸면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해요. 그 상황에서 열심히 미군이 교전은 벌였지만 그 전날에 비가 내렸거든요. 아, 이렇게 비가 와. 왜 이렇게 비가 그날 와? 아니에요? 아까 그날? 네. 그래서 진지에 물이 고여가지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진지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기 수입이 돼 있을 리가 없죠. 없죠. 많은 총이 불량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됐구나. 네.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 대대장이 봤을 때 포위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각 철수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유지한 상태로 1대대가 철수를 해요. 이 명령을 수신한 34연대는 그럼 안성에 있는 대대도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철수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성에 있는 대대 마이너스는 전투 아직 안 했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철수해 버리니까 연대장으로부터 저희 철수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딘 소장은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물러나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딘 소장은 그런 명령 한 적이 없는데.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이게 좀 약간 호랑이 스타일이어갖고 그래서 러브리스 연대장을 바로 해임해 버립니다. 아, 그리고 자기와 2차 세계대전 중에 같이 싸웠고 사실은 거의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특별히 부탁해서 데려왔던 마틴 대령을 러브리스 후임으로 34연대장으로 삼습니다. 그럼 딘 소장의 친구였으면 마틴도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밀어붙이는 예, 타입이겠죠. 호랑이 스타일이죠. 그래서 호랑이 연대장이 34연대에 부임하게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미군이 와서 확 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결과를 봤더니 지금 수도권이 거의 북한군에 넘어간 그런 정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평택 전투 이후에 딘 소장이 안성에서 전투 없이 철수한 부대에 있었잖아요. 34연대 3대대를 다시 북진을 시킵니다. 천안 북쪽 3.5km 지점까지 부대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거기쯤 갔을 때 연락기를 보내가지고 연락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행기에서 집어 던지는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문을 넣어서 보냈어요. 지금 너희 대대 앞으로 북한군 대부대가 집결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진격하지 말고 전투 준비에 만전있게 해라. 때마침 34연대 본부에 마틴 대령도 도착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대장의 결심과 기대와는 달리 3대대는 그 진출했던 지점에서 북한군으로부터 측방 기습을 받고 다시 철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틴 대령은 천안읍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천안읍을 중심으로 1대대를 안성가도에, 3대대는 천안읍 외곽에 새롭게 방어 진지를 편성하도록 하고요. 24사단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이었던 63포병대대의 알파포대, 그리고 제78전차대대 A중대의 M24 채피 경전차, 우리 한번 다뤘었죠. 요 경전차 1개 소대를 급격하게 증원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결전을 치러야 되니까 장애물 지뢰를 만들어야겠죠. 대전차 지뢰를 800발이나 예설을 합니다. 무조건 막아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7월 8일 새벽 06시에 천안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북한군이 6대의 전차를 앞세워서 진격을 개시해요. 북한군 제4사단 제16, 18연대가 일제대로서 경부본도와 동쪽의 안성가도로 진격해왔어요. 그럼 지뢰지대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800발인데 네. 뭐라도 하나 터져야지. 그럼요. 뚫고 나갑니다. 유유하게. 지뢰를 안 밟은 거예요? 아니면 밟았는데 안 터진 거예요? 아니면 밟았는데 터졌는데 전차가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터졌으면은 T-34의 궤도라도 끊어졌겠죠. 그래야죠. 근데 안 터졌어요. 안 터져요. 여기에 제 생각에는 그 전날에 북한의 전진보장대를 투입을 해서 지뢰지대의 통로를 개척한 것 같아요. 근데 일설에는 네. 화약 관리를 워낙 엉터리로 해가지고 일단 2차 대전에서 낡은 거여서 그래서 안 터졌을 거라는 설도 있긴 한데 뭐 800발이면 뭐라도 하나 터졌어야 그래, 돼요. 하나라도 터졌어야지. 네. 안 터진 거 보면 개척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냥 무대포로 전차 부대를 밀어넣은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용의주대하게 전진을 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물 지대가 돌파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병 진지는 이제 전차를 격파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대로 또 무너져 버리고 병력과 화력에서 밀리니까 이제 34연대에는 북한군의 둘러싸는 포초 공격을 받으면서 천안 읍내까지 밀리면서 이제 격렬한 시가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연대장 결사항전을 벌였잖아요. 연대장이 직접 2.36인치 로켓을 들고 진격해오는 북한군 전차를 조준을 합니다. 북한군 전차도 연대장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연대장이 먼저 쐈는데 또 안 로켓이 북한군 전차를 맞고 튕겨 나옵니다. 그리고 연대장은 마틴 대령은 북한군 전차포에 맞아서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려요. 이쯤 되면 좀 대전차 로켓이라도 좀 제대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네. 네. 이렇게 08시에 연대장이 전사해 버리니까 연대 지휘가 될 리가 없죠. 제34연대는 전열이 붕괴돼서 그대로 참패하고 3대대는 700명 중에 175명만이 생존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 천안을 함락시킨 북한군이 대전 북방의 요충지인 전이와 조치원으로 향하자 미군은 금강 북쪽에 방어선을 구축한다. 미군은 포병과 공군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에게 돌파당하게 된다. 한편 대전에는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도착하며 전략적 요충지 대전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명령한다. 대전 전투에 돌입하게 된 24사단은 북한군의 재파식 돌격에 의해 포위망에 갇히게 된다. 이후 미군은 후퇴 과정에서 24사단장 대인 소장이 실종되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한강에서 금강까지 6.25 전쟁 초기 지원전 4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